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성완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과 GTX 신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남도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산시와 천안시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KTX 천안-아산역 일원이 이민청 설립에 최적지라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 확정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도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성완 종축장 국가산단 조성과 GTX 신호선 연장은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데요. 사업 추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천안과 아산을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성완 종축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종축장 417만 제곱미터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LH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충남을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건 국가 전략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특히 충남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우리 국가의 전략이기도 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에서 핵심 챙기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태흠 지사와 박상돈 시장은 종축장 부지 가운데 일부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LH가 땅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공용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 등을 빼면 약 한 107만 평 정도 남는데 이거는 모두 산단으로 조성을 좀 하게 해달라 요청을 누누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여기에 개발 방향을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곤란하다. 지금 참석하지 않은 기재부가 오케이를 해야만 LH도 기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열 올릴 필요는 없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우리도 여러 가지 작전들을 좀 짜서 결국은 산을 같이 넘어야 되는 입장이고. GTX 신호선 연장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습니다. 김 지사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건 이해하지만 전체를 부담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향후 국가로 귀속될 때 지자체가 부담한 돈을 돌려주거나 지분을 주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평택이나 천안시나 우리 저희 아산에 전체 다 부담을 지운다 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 이건 국비로 뭐 예를 국가하고 지방하고 직대 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 새로운 안을 내려야지. 원 장관 일행은 천안 타운홀과 아산 온양온천역을 잇따라 방문해 천안역 증개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GTX 신호선 연장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선언한 데 이어 아산시와 천안시도 유치 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교통의 요충지인 KTX 천안 아산역 일원을 이민청 설립의 최적지로 제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를 선언한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6천 명으로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4위인데다 도민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충남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적지로는 전국 각지 외국인들은 물론 신설에 따른 이전 대상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좋은 KTX 천안 아산역 일원을 제시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접근성이 그래도 줘야 되는데 우리 천안 아산이 접근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최적지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도의 유치 선언에 아산과 천안도 환영한다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경기 아산시장은 아산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10%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수요가 높을 뿐더러 고속철도로 전국에서 접근이 쉽고 광역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천안 아산역 일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도와 천안시와 협력해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도의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안시 역시 KTX 천안 아산역 1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주거와 상업,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천안 아산 발전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민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 유치 선언에 이어 아산과 천안까지 동참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이민청 충남 유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빙상장 겨울방학 특강에 참여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종목은 쇼트와 피겨로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60명이며 모집 대상은 7세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접수는 아산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하거나 현장에서 하면 되며 강습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이제 세종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제부터는 자족 기능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좌우할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여러 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심포지엄.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도시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사생활권에 계획된 세종 테크밸리와 대학 캠퍼스, 연구시설의 융복합을 통한 도시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행복도시 또 세종시 향후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가장 핵심이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생활권의 복합 캠퍼스라든지 공유 대학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행정도시 기능에 더해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도시 특성을 살린 마이스 산업 발전 계획 수립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좀 넓은 공간에 어떤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학회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세종시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병설 세종테크노파크 팀장은 세종시를 남과 북 두 축으로 나눠 북쪽은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제조 혁신 거점으로 남쪽은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전략 산업 선도 거점으로 각각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아가 인접도시가 가진 산업적 특성을 살린 연계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IT 클러스터, 그다음에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하고 연기가 된다라고 하면 특화 분야 원천 기술 개발 실증 상용화 서비스의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 단계인 마지막 3단계, 즉 자족 성장기에 와 있는 세종시.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한 도시 전문가들의 하나된 목소리는 이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순열 세종시의장이 세종시립대학교 설립 추진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세종 지역 고등학생이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자립형 균형발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해 지방 소멸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장은 지난달 충남도립대를 방문해 김용찬 총장과 면담하면서 성공 사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폐차를 먼저 진행하면 내년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종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내년 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선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등입니다. 세종시의 역사를 담은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순회 전시회가 오는 27일까지 어진동에 있는 박연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이웅과 이유태 등 세종시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을 비롯해 토기와 도자기 등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 43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 재미교포가 세종시에 기증한 겸재정선의 선면 산수도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난주 충남도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건데요. 그러자 도교육청은 제의를 요구할지 검토에 나섰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표결을 놓고 시작부터 의원들 간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을 뿐 의무는 없다며 교권 추락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손만 닿아도 학대를 하고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말로만 훈육을 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인권 침해라고 신고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명숙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신장과 지능에 기여하는 데 인정되는 바 조례가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담겼다며 피해 사례 역시 전적으로 인권 조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생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제6조에도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폐지안이 법원 결정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만큼 표결을 미뤄달라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도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론 끝에 진행된 폐지안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폐지안 통과는 첫 사례입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충남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도의회에 제의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구해온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전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 폐지안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만큼 사실상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3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의 규탄까지 이어지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세종시는 KTX 세종역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치 위치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를, 완공 시기는 2030년 이전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과연 세종시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KTX 세종역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입지적으로 그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종시가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즉 BC가 1.06이 나온 만큼 경제성 부분에 대한 설득 논리는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기존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이 새로 신설될 경우 역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근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가 이번에 나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근 충북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종시의 자체 추진 계획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지만 만약 정부가 나서 추진하려 할 경우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투쟁에 나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충북 등의 반대를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수년 동안 변함이 없는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연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고 정부 및 인근 지역과 적극 협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여 시민의 염원에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이해찬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면서 불붙은 KTX 세종역 신설 이슈. 8년째 무수한 논란만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또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률은 4.1%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체폭력 17.5%, 집단 따돌림 16.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흔히 시내버스를 떠올리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타고 내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엔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하는 미래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입니다. 약 10여 년 전 아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요 응답형 택시인 100원 마중 택시를 도입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데요. 이제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넘어 임신부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행복 택시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통수단인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박미숙 씨. 외출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자주 이용했지만 아산 관내 차량이 32대에 불과하고 휠체어 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대기 시간도 길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30대가 운영되면서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산 수도사업소 앞에 갈 거예요.
접수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업무 협약을 맺은 택시를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본 요금 700원에 거리에 따라 최대 2,8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분리되면서 대기 시간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행복택시가 도입되기 전 장애인 콜택시 평균 이용 대기 시간은 약 45분이었는데 도입 후에는 38분대로 7분가량 줄었고 행복택시의 대기 시간도 14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산에 바우처 택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 이용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안전하게 운행도 해주시고 또 요금도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특히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 행복택시를 이용할 경우 방문 거리에 상관없이 한 달에 4차례까지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출범된 행복택시가 운영된 지 벌써 11개월째. 출범 첫 달 1,901건이었던 이용 건수는 매달 증가해 지난달에는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아산시는 이달 들어 행복택시 10대를 더 늘렸고 내년에도 5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40대를 충남 최초로 도입하였고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택시로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을 위해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마중택시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된 마중택시는 이제 124개 마을까지 늘어났고 이용자 수도 한 달에 12,000명을 넘어서며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부터 임신부 등 교통약자까지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듯한 사건들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권리도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과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